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문을 읽는데 글자가 또렷하지 않고 마치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보이거나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중심 부분이 흐릿하게 가려져 잘 인지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눈이 피곤해서 생긴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50세 이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현대인의 주요 실명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무서운 질환, 황반변성 때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반변성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아주 작은 부위, 황반이 손상되거나 변성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황반은 불과 5mm 남짓한 작은 영역이지만 우리가 사물의 세부를 구별하고 색을 인지하며 독서를 하거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등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황반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제약을 받습니다. 책을 읽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TV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또렷하게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황반변성이 한번 발병하면 손상된 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적 접근으로는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치료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눈 속 시한폭탄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발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시력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건성 황반변성입니다.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이 유형에 속하며 망막 아래 노폐물이 서서히 쌓이면서 황반 조직이 위축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고 결국 점진적인 시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둘째는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전체 환자의 10에서 15% 정도에 해당하지만 진행이 빠르고 파괴력이 큽니다. 황반 아래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 출혈과 부종을 일으키며 황반을 급격히 손상시키는데 실명으로 이어지는 대다수의 사례가 바로 이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즉, 건성은 조용히 시력을 갉아먹는 느린 도둑이라면 습성은 단기간에 중심 시력을 앗아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두 유형 모두 무서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중심 시야가 왜곡되거나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황반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황반변성이 무서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는 점. 둘째,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중심 시력을 잃으면 삶의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독서, 운전, TV 시청은 물론이고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까지 잃게 되니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65세 이상에서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노년층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황반변성이라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이 질환에 대한 이해와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은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감각기관입니다. 황반변성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점차 기능을 잃듯이 눈 속의 망막 세포와 미세 혈관 역시 서서히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특히 황반 부위는 시각 정보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기에 노화로 인한 작은 변화도 곧바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50세 이상 인구에서 황반변성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주요 실명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환경적, 유전적 요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흡연입니다. 흡연은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발병률은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은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며 망막의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황반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흡연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셈입니다. 유전적 소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 황반변성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특정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황반변성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부모나 형제 중 황반변성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정기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황반변성 발병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 황반을 포함한 망막 전체로 가는 혈류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또한 비만 역시 황반변성의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는 체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 망막 조직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황반변성은 발병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이상을 인식할 즈음에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황반변성의 초기 진행 과정은 매우 은밀합니다.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 망막 아래에 드루젠이라 불리는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면서 황반세포의 기능이 점차 저하됩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지만 시력의 미세한 저하가 서서히 나타나고 색감이 흐려지거나 밝고 어두운 환경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들은 이를 단순한 노안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리죠. 반면 습성 황반변성은 진행이 훨씬 빠릅니다. 황반 아래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혈관들은 매우 약해 쉽게 터지고 새어나옵니다. 그 결과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고 삼출물이 황반 조직을 망가뜨리며 중심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 경우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며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 중앙이 검게 가려지는 변형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황반변성의 양쪽 눈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 눈이 먼저 손상되어도 다른 눈이 그 역할을 보완해 초기에는 큰 불편을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질환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양쪽 눈 모두 위험한 상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황반변성은 결국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불릴 만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의 시력을 빼앗아갑니다. 환자가 눈치챌 무렵에는 이미 중심 시력이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고 치료를 하더라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위험 요인을 이해하고 진행 과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황반변성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손상된 황반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초점은 이미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남아있는 시력을 최대한 보존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생활 습관 관리와 영양 보충이 핵심적인 관리법으로 권장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루테인과 지아잔틴, 비타민 C, 아연과 같은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영양제 복용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연구소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이른바 AREDS 연구에서는 특정 조합의 항산 화제와 미네랄이 황반 변성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제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상의 속도를 늦추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습성 황반 변성은 훨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은 항혈관 내 비성장인자, 즉 항-VEGF 주사입니다. 습성 황반 변성에서 시력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신생혈관인데 VEGF라는 단백질이 이 혈관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항-VEGF 주사는 VEGF의 작용을 차단하여 혈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이미 자라난 혈관에서 새어나오는 출혈과 삼출물을 줄여 황반의 부종을 완화시킵니다. 이 주사는 눈 속, 정확히는 안구의 유리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습성 황반 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맞아야 하고 장기간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으로는 광역학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광과민성 약물을 정맥 주사한 뒤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눈에 조사하여 비정상 혈관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생혈관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항-VEGF 주사가 등장하면서 현재는 보조적 역할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이저 광음고술 역시 한때 많이 사용되던 방법입니다. 고에너지 레이저로 비정상 혈관을 직접 파괴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정상 황반 세포까지 함께 손상시킬 위험이 커서 현재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접근법들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손상된 황반 세포를 대체하거나 유전자 치료로 망막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치료법이 진행 억제에 머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손상된 중심 시력은 되돌릴 수 없고 치료는 어디까지나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질환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만 남아있는 시력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습관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은 반드시 중단해야 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를 통해 눈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자외선 차단 안경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황반 변성 치료는 단순히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생활 습관 개선, 꾸준한 검진, 장기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한순간의 질병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황반 변성을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예방입니다. 지금까지의 의학적 접근으로는 이미 손상된 황반을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흡연은 황반 변성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수많은 연구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는 눈 속 세포에 독성 물질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병 위험이 2에서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반드시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황반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이들은 청색광을 흡수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황반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꾸준히 섭취할수록 눈 속 황반 색소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 포도, 아로니아, 토마토 같은 진한 세계 과일은 안토시아닌과 라이코펜을 통해 망막 세포를 보호합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역시 망막 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아연 같은 미네랄도 황반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화시켜 눈의 미세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몸매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시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빛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자외선은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황반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더불어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역시 황반을 위협합니다.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황반 변성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 전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안과를 찾아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력 검사와 안저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은 황반 변성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황반 변성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고 채소와 과일, 생선과 견과류를 식단에 더하며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눈을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눈은 우리 삶의 창입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소중한 감각기관입니다. 황반 변성은 한번 찾아오면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시력이 아무 문제 없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관리와 정기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평생의 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눈은 교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기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눈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눈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황반 변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예방을 통해 평생 또렷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